지금 우리 군대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좀 놀라울 건데 지금 작교 초급 장교들이 부족하다, 초급 간부들이 부족하다, 간부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질 만큼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최수근 상병 사단장 고소 사건 뭐 그런 일도 당연히 충격적이고요. 정말 매일매일 레전드인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큰일 났구나, 정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진이 작년 22년도 3기 부사관 임관식 사진입니다. 저 많은 하사들이 보이시나요? 왼쪽이 작년 22-3기 하사들의 임관 사진이고요. 이것이 바로 올해 임관식 사진입니다. 올해 임관이 약 48명 정도 임관을 했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제 피부로 느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사가 적게 임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입니다. 반토막 수준이 아니라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중에 현역 부사관이 46명, 예비역이 2명인데 민간 부사관보다 적게 볼 수 있는데 같은 기수에 임관한 거를 보셔야죠. 22-3이고요. 23-3입니다. 물론 이게 민간이냐 현역이냐 차이도 있겠지만 이 같은 기수에 임관한 거라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매우 줄고 있다. 매우 줄고 있다.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사람들이 줄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야전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야전에 지금 하사가 없습니다. 특히나 기갑이나 방공이나 포병 쪽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 항상 방송했지만 하사들이 부족하니까 기갑병과를 지원 안 하고 방공을 지원 안 하고 포병을 지원 안 하니까 자꾸 그냥 랜덤이죠. 전투병과는 랜덤으로 뽑아서 이 친구들을 부족한 곳에 먼저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병을 원했는데 기갑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포병을 원했는데 방공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통신을 원했는데 뭐 기갑, 방공, 포병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젊은 친구들을 그냥 돌려막기식으로 채워놓고 있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꿈꿨던 군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병과 상관없이 그냥 막 쑤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적응자가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런 친구들 이렇게 원하지 않는 병과를 가게 되면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30기간 여단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병사가 갑자기 장갑차에서 뛰어내려서 대검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억지로 하사가 원하지 않는 병과에 원하지 않는 임무 수행을 하면은 곧 그런 일들이 병사가 아니라 부사관으로부터도 전해질 수 있다. 지금 그런 일들이 곧 부사관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하사들이 야전에 이렇게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인 거고, 야전에서 하사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우리 군은 이걸 과연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라는 많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결국 그렇습니다. 이 기갑이나 방공이나 포병에는 왜 지원을 안 하는가? 일단 기갑병과는 진급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기갑병과는 훈련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에 대한 보상비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갑병과가 진급의 적체가 심한데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방공병과 같은 경우는 한번 기지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 방공병과 중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가면은 거의 뭐 4개월에 한번 나올까 말까 지금 그럴 정도로 방공 벙커 생활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장교들도 지원을 해서 안 가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질 못하니. 한마디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있는 사람은 더 갈리게 되죠. 포병도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전방에서 대기하고 또 화력 대기 태세하고, 근데 지휘관들도 욕심이 많아서 쉬지 않고 대기를 시키고 있죠. 지금 이 악순환의 고리가 매우 심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 보상안이 없어요. 일단 보상안이 그냥 내 알바 아니에요. 알바 아니고 그냥 너는 기갑병과 가서 개 고생을 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방공병과 가서 고생을 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포병병과 가서 고생을 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고, 그냥 일단 인원만 채우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야전부대에서 대대장들은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는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원하지 않는 병과를 오는 하사들이 과연 임무 수행을 잘할 것인가? 당연히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사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장기를 안 하고 장기자들도 다 나가고 남아있는 중사 상사들만 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만 계속해서 그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나이는 들었고 배운 건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말 지금의 군대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할 거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생각 있는 사람들, 그 와중에 자신감 있는 중사 상사들은 전역 지원서를 과감히 냈기 때문에 전역률이 얼마였습니까?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4배 이상, 작년 대비 2배,
재작년 대비 4배, 심지어 남아있는 그 상사들마저 전역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 군은 누가 지키는가? 부사관들이 참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사관들 한번 보세요. 구급 군무원들은 그래도 시험 보고 들어오면 1년, 2년에 뭐 진급을 해서 뭐 10년 차쯤이면 6급, 뭐 7급, 6급을 올라가겠지만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을 해도 공무원 급수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바로 이제 8급 수준입니다. 아무리 내가 날고 기어도, 아무리 내가 10년, 20년을 해도 내가 급수가 8급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관들은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보상이 안 되고 근무원 급수가 안 오르다 보니까 이게 월급이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현타를 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크게 요즘에 이슈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슈도 결국 똑같습니다. 병사봉급 200만 원이 현실화되기 전과 지금 병사봉급이 오르는 것과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희비가 갈릴 거고요. 현역 부사관들 중에서 병장으로 해서 하사로 가는 친구들이 뭐 실 받는 월급은 좀 늘겠지만 의식주를 해결하고 받는 금액을 따지고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역전이 됐죠. 심리적으로 역전이 됐고요. 그럼 이제 도대체 누가 지원하겠냐 이거죠. 부사관을 누가 지원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부사관을 지원을 해서 내가 20년을 해도 여러분들은 8급입니다. 10년, 15년을 해도 실수령이 300 초중 초반 정도 되는 부사관들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거기다가 부사관들 지금 삶이 여건이 괜찮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부사관들 봉급이 부족해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명절이나 아니면은 성과상여금 받는 날에만 이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부사관들의 봉급이 있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번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상사로 진급하니까 전출을 가라고 했죠. 전출을 가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전출을 가라고 했는데 숙소 문제도 해결을 안 해주고 전세 지원금도 갑자기 없어지고 부사관들은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죠. 부대를 이사를 가라고 하네. 잘 다니던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요. 직장 그만둔 와이프와 같이 이동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둘 만큼 내 월급이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인가?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월급이죠. 부사관들의 월급은. 혼자 버는 월급도 적은데 둘이 벌어 합친 월급보다 턱없이 적죠. 당연히 상사 와이프들은 전출 가라 그러면 전역하라고 합니다. 나 일 그만두고 다시 일 직장 구하면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이도 있고 그냥 당신이 그만두고 일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나 250 당신 250 벌면 500인데 거기 가서 당신 300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거야. 거기다 이사를 갔어. 숙소는 바로 나옵니까? 부사관들 숙소가 바로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사관들 숙소가 제일 늦어요. 사실 장교들은 장교들끼리 이제 트레이드하기 때문에 뭐 김대위가 나가면 박대위가 들어오는 구조기 때문에 장교들은 숙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만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해소가 안 되죠. 적체가 깁니다. 엄청나게 길어진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막혔죠. 그럼 과연 누가 진급자 교류를 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멘탈이 깨지죠. 돈도 적은데 이사를 가라 그러네. 이사 비용은 누가 내줍니까? 이사 비용 다 대주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포상 이사비만 나오지 정수기, 비대, 에어컨 설치, TV, 인터넷 이런 건 다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사 월급이 10년 차에 한 300 정도가 되는데 실수령 300 그 이상이 아니라 300 정도가 될까 말까인데 과연 그럼 누가 이제 남아있을까? 말 그대로 정말 사회의 직업 중에 가장 취약층 아닌가? 거기다가 임무 수행에 대한 그런 만족도는 높은가? 다 따지고 보면 부사관들은 정말 최악의 직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우리가 잘 들여봐야 되는 것은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투는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부사관이 하는 겁니다. 우리 군의 전투, 말 그대로 대통령님께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위해선 사실 장교가 아니라 부사관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장교 출신이지만 장교들 월급보다 더 중요한 건 소위 중위들 단기복무 장려금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역으로 남아있는 중상사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가. 그들이 군에 남아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전투에 중추력이 되는 이 중상사들이 과연 어떻게 남아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더 투자하고 더 연구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군은 장교가 부족하니까 초급장교가 부족하니까 초급장교 복무 장려금만 신경 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에 의한 평화 대통령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완성하기 위해선 우리 부사관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사관들이 이렇게 다 죽어나가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임관을 안 하고 있고 억지로 병과를 정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병과를 가서 거기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서 대대장이 스트레스 받아 또 임무 수행이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지금 우리 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장군 발표가 났는데 지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정책이 나올 것인가, 우리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장군 누가 되든지 알 바 아니고 참모총장이 누가 되든 내 알 바 아니고 과연 내년에는 당직 근무비가 오를 것인가, 과연 내년에는 우리 삶이 좀 나아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군인들이 집중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국방부의 행태나 그리고 지금 정권의 행태는 지금 더 우리 군이 더 망가지기를 기원하는 거 아닌가,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기로에서 빨리 하루빨리 대책을 꺼내야 되는데 대책이 지금 너무 안 나오고 있으니 저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더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지금 야전에는 진짜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그 이상입니다. 지금 한 명이 2인분, 3인분은 기본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중사가 4, 5인분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병사라도 많았고 부사관 인원이라도 많았지만 지금 인원도 없고요. 거기다가 지금 친구들 어떻습니까? MZ세대들을 이기적이고 본인들 것만 하지 1인분 이상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2인분, 3인분 해야 되는데 1인분 이상 하려고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인원이 적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사관학교도 똑같습니다. 삼사관학교도 제가 오늘 제보를 받은 것들 중에 하나가 충격적인 것인데 애들을 퇴교를 안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새끼들이 어떠한 짓을 하든 생도들이 심지어 생활관에 담배를 피워도 퇴교를 안 시킵니다. 이제 저 양성기관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짓을 해도 생활관에 똥을 싸고 훈육관한테 욕을 해도 그 친구들을 임관하게 됩니다. 지금의 훈련소처럼. 병사들의 훈련소가 그냥 개 지랄 연병을 떨어도 이등병으로 가듯이 지금 저기 있는 부사관들, 장교들 퇴교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갑니다. 생도들이 담배를 펴도 퇴교를 안 당하고요. 양성기관 이미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뭐 책상에서 아이코스, 담배들 막 흔하게 발견되고요. 훈육관들이 이런 거를 인지를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어떤 저런 새끼들이 어떻게 장교를 임관하는가라는 식으로 훈육관들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사관학교에서도. 그런데 이제 부사관들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군은 지금 병든 수준이 아니라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지금 장교들의 자원의 질이 너무 떨어졌고요. 물론 개 중에는 잘하는 친구도, 개 중에는 대단한 친구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질이 너무 떨어졌고, 부사관들은 솔직히 지금의 질은 물론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부사관을 가는 건 진짜 정말 지금의 수준에서는 정말 심한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얼마 전에 군인들 달래기 위해서 직업군인 시간의 근무 수당을 내년부터 월 100시간으로 올리고 영내 급식비도 증액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건 하루 4시간인데 100시간을 늘려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초과 근무를 100시간을 늘리려면 하루에 인정하는 시간은 8시간이나 한 7시간, 6시간 그런 식으로 하루에 인정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데 하루에 4시간은 그대로이고 거기다가 월 100시간은 상향 조정해 준다면 야근을 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야근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이 한도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왜? 훈련을 나가거나 혹은 훈련에 나가서 못 들어온 인원들의 하루 4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내가 하는 만큼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지 않고 하루 4시간은 그대로 가둬둔 상태에서 당직 근무 수당만 100시간으로 늘려준다. 이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거 솔직히 이건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일반 야전 부대는 또 초과 근무도 못 찍게 하는 부대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GOP, GP 그쪽 부대를 원하는 건데 다 중요한 것도 뭡니까? GOP, GP 근무 혹은 함정 근무들이 월 100시간 상향을 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연관장교는 어떻게 합니까? 소령, 작전과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전과장들도 야근을 뒤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위들이 소령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전망 같은 경우 초과 근무를 다 찍으면 소령보다 대위들이 좀 더 막는 경우도 있는데 소령 작전과장들도 야전에서 그렇게 퇴근을 못하고 그렇게 짱 박혀서 개고생을 하는데 소령을 진급하면 돈을 덜 벌게 되는, 왜냐 4급이면 초과 근무 수당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또 역전현상이 나겠죠. 이것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과연 있었는가. 단순하게 군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초과 근무를 100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전현상이 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가. 병사봉급 200만 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역전현상이 났을 때 전문하사를 지원하지 않고 하사를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는데 자꾸 이렇게 대책 없는 언발이 오줌 누기식 대책만 꺼내놓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고요. 질문을 2가지만 하면 막혀버리는 이 국방부의 인식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00시간 늘려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100시간 늘려줬다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4시간씩 그대로면
야근을 더 많이 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하죠. 그러면 소령이 대위보다 못 벌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대답을 못하죠. 이렇게 또 언발이 오줌 누기식 이런 식의 대책은 좀 답답합니다. 100시간으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100% 나중에 한 10월쯤 되면 초과 근무 수당이 없어서 아마 줄일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100시간을 딱 때리지만 100% 중간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없다고 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K군대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교 복무를 줄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웃깁니다. 학군단은 덩어리가 크고 동문회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정치권에도 목소리를 잘 내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목소리를 잘 냅니다. 하지만 부사관들은 그런 게 좀 잘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부사관들도 4년의 의무 복무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길어요. 아니 어떻게 병장보다 돈을 못 벌고 최저시급이 안 되는 하사를 하는데 의무 복무가 4년인데 여러분은 누가 하겠습니까? 의무 복무를 줄여야 합니다. 부사관들도 똑같이 최소한 3년이나 30개월로 줄인다던가 부사관들도 당연히 의무 복무를 줄여야 하는데 어떤 바보가 48개월 4년을 부사관을 하겠습니까? 바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자꾸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하는데 거기다 민간 부사관은 단기 복무 장려금을 안 주죠. 여기 보시면은 단기 복무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민간 부사관은 또 안 줍니다. 병사랑 하고 온 친구들에게만 초급 간부 장려금을 줍니다. 아 이거 누가 하겠냐 이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민간 부사관은 도대체 누가 갑니까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부사관들이 부족하면 우리 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